겨울은 한대짬 자는 저희에게 참으로 잔인한 계절입니다. 날은 시리고 먹을 것은 귀하니까요. 그나마 상가 근처에 자리를 잡은 녀석들은 그래도 먹을거리 걱정은 덜하죠. 볕 좋은 날이면 양지 바른 곳에서 이렇게 일광욕을 합니다. 대낮에 깃털 사이사이 온기를 축적해야 긴 겨울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유흥가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뭐 음식물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많이 봐요. 네. 가게 많죠. 지금도 방금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가게 안에요? 예. 아이고, 여기 간 큰 친구 하나 있네요. 상가 한 2층까지 추위를 피해 들어왔나 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비슷하게 생겨서 이게 종종 오는지 안 오는지는. 보통은 여기 앞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앞까지 들어왔는데. 근데 손님들 때문에 좀 치셔야 되겠어요? 네, 이제 보내야죠. 어떻게든 보내야죠. 지금 손님들도 나오면서 깜짝깜짝 놀라시고 아무래도 보내야죠. 장사하는데 좋지 않죠. 빗자루를 든 가게 주인이 야속하긴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사람들이 비둘기만 보면 기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녀석을 쫓아야 하는 거겠죠. 아이고, 하필 또 이 타이밍에 손님들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내려가세요. 오죽하면 이러실까. 넓은 마음으로 작은 생명체를 걷어주면 좋으련만. 세상이 점점 팍팍해져서 그런지 그런 여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한글을 깨치지 못해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 주변에 요즘은 플래카드도 많이 붙습니다. 풍문으로 들은 바로는 조류 기피제라는 걸 사용하기도 한다는데요. 저희는 뭐 별로 상관하진 않고 열심히 번식하죠. 다른 새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또 일찍이 한 어떤 새들은 한 2번 정도까지 하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한 번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비둘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번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왕성한 번식력의 비밀은 바로 피존 밀크. 새끼를 위해 어미새의 입안에 모아둔 먹이입니다. 비둘기가 만들어내는 피존 밀크라는 거는 이제 곡물을 먹어서 그걸 이제 간 다음에 우리가 이유식 먹이듯이 이렇게 새끼들한테 토해내서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그 새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먹이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고. 피존 밀크 때문에 산화 제한이 어렵다는 게 비둘기 도시살이에 좀 문제긴 합니다. 안타까워 보이지. 오히려 자연 속으로 가는 게 좋은데. 비둘기가 없어지면 저는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시 내에서 같이 살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야생 그런 데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 정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꾸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야생, 그러니까 자연에 사는 맷비둘기, 여기 있네요. 산에 사는 이 녀석하고 저는 태생부터 다른 종입니다. 맷비둘기하고 뭐 집비둘기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제 집비둘기가 크고 그다음에 맷비둘기는 적은데 또 맷비둘기는 색깔에 있어서도 약간 이제 주홍색을 띤 갈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이제 구분될 수가 있고. 호적상 이 친구 이름은 맷비둘기, 저는 집비둘기. 우리의 공통점을 찾자면 피존 밀크로 자식을 키우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어떻게 제가 도시에서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출생의 비밀은 유난히 교각을 사랑하는 비둘기의 습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뭐 양옆과 뒤쪽 이렇게 막혀 있는 삼면이 막혀 있는 곳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가장 지배적이고요. 그게 집비둘기의 원종이라고 생각되는 락피존이 기존에 살고 있는 서식지의 형태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전적 형질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기원 전의 이야기죠. 그때 락피존이라는 야생종이 가축화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어떤 집비둘기의 조상격이다라고 보는 게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정설이죠. 예. 들으셨죠? 이래봬도 저희가 유서 깊은 가문의 자손인데요. 저희 집비둘기의 조상님은 리비아 바위에 서식하던 락피존, 그러니까 바위 비둘기입니다. 제 모습에 열광했던 고대인들은 약 2주 된 락피존 새끼를 포획해 가축화했다고 합니다. 닭처럼 말이죠. 이것이 인간 세상에 저희가 살게 된 내력입니다. 그 이후 저희는 유럽까지 번져나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때로는 메신저라, 때로는 평화의 상징이라 부르며 사람들은 저희를 사랑했습니다. 에휴,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조상님들 이야기이긴 합니다. 비둘기는 원래 이제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좋은 이미지고, 새라는 것은 원래 인간과 굉장히 친숙했고 인간이 갈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어떤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동물로 여겨졌는데, 인간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인간 자체가 더 이상 신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들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위 비둘기의 후예인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 공간은 아파트입니다. 특히 번식을 위해 둥지를 만들기 딱이죠. 남향이라 볕이 들면 더 좋고요. 높이는 4층에서 10층 사이가 절벽 본능까지 채워주는 로열층입니다. 여기가 제 방인데 이쪽 창문 바깥에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서 보셔야 돼서. 네, 이쪽에 있어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엽 씨 방 앞에 한 녀석이 둥지를 지었나 봅니다. 알 하나는 둥지 밖에 떨어져 있고 부부가 번갈아가며 알 하나를 품고 있답니다. 집 지은 건 한 2주 전에 알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쫓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지저귀는 텀이 좀 정해져서 뭐지 싶어서 이제 밖에를 봤는데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알을 품고 있었고 둥지 앞에 이제 알이 하나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거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김엽 씨는 하도 신기해서 틈틈이 새끼 품은 비둘기를 촬영해 두었다는데요. 처음엔 이 녀석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랑 상의를 했을 때 둥지를 치우는 게 맞지 않나, 쳐봐도 다 퇴치법만 나오고, 근데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키우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더부살이 식으로 냅두자라고 해서 그냥 내비두고. 암수가 번갈아가며 새끼를 품는 저희의 진면목에 감복했다는 고마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인심이 유난히 좋은지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김엽 씨 뺨치게 고마운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자꾸 비둘기가 우리 집으로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어쩔 때는 저 위도 있다가 막 그래서 신경 안 쓰는데, 봤더니 어느 순간 봤더니 여기 알을 품고 있었고, 이제 커서 이제 날아갔나? 그러더니 또 한 번 또 알을 품고 있더라고, 2마리. 이렇게 받아주는데 이거는 또 치우릴 걱정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치우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아파트에 비둘기가 새끼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생명 존귀 사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즐겁게 용납을 했어요. 근데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새끼들이 시끄럽게 하는 건 뭐 그런 대로 귀여워서 좋은데 그 뒤에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한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비둘기 똥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둘기를 번식하는 거는 좋은데 좀 그런 면에서
사람하고 아파트에서 같이 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비둘기라는 불법 거주자가 싫어 마른 하늘에 우산을 펴놓은 집들도 꽤 있습니다. 요즘엔 저희를 퇴치하는 전문 업체가 성업 중이라는데요. 이게 다 비둘기 집을 철거하고 청소하는 데 필요한 장비랍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 방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건강이나 위생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실외기를 지금 설치를 안 해도 이제 미리 그 실외기 그 카바를 그 비둘기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카바를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오지 못하게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좀 미리 좀 그 사장님을 좀 이렇게 좀 요청을 좀 드린 거예요. 실외기를 치운 다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바닥에 그 비둘기 똥이 너무 많이 이제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인테리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주 청소를 좀 해주셨는데 그때 닦느냐고 좀 상당히 좀 애를 좀 많이 먹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둘기 집 철거 작업은 배설물을 닦아낸 뒤 소독과 세척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퇴치 차단막을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 때문에 몇 년이 지나더라도 안 잊어먹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귀소 본능 때문에. 대부분 케이블 타이나 그걸로 임시 조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를 찾아가지고 전문 업체가 이렇게 차단막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에겐 참 야속한 설치물이네요. 그렇지만 마냥 볼멘소리 하기엔 제가 면목이 없기도 합니다. 어느샌가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희가 인간 세상을 많이 더럽히기는 했으니까요. 비둘기 관련 민원이 많아지면서 급기야 2009년 환경부는 조류 연구기관과 함께 비둘기의 유해성을 가늠하는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6년, 88년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후에 집비둘기가 급격히 이제 개체수가 증가를 하면서 그간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간 실제 행정 주체에서는 다양한 어떤 민원들이 제기가 됐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연구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 조사 이후 환경부는 환경부령으로 저희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했는데요. 저희 말고도 인간이나 가축,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새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통 이제 유해 조류라고 하면은 크게는 이제 뭐 경제적인 면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까치나 물까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걔네들은 뭐 이렇게 해로운 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농업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그 뭐 과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정해 놓은 거죠. 부모를 도와서 자기 동생들도 키우는 새거든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물가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치가 과실을 해를 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해 조수로 이제 해가지고 규제받고 있는 종이기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저희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이 된 건 배설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봐도 민망하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건물 바닥하고 환풍구 쪽에 배설물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집비둘기 배설물은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건물 외벽의 부식을 촉진시키고요. 또한 그 배설물에 있는 진균성 포자로 인한 좀 질병 가능성에 또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배설물에 대한 관리는 좀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는 특히 위험한 거는 이제 비둘기는 숫자가 많거든요. 숫자가 많은데 이제 교각이나 이런 데 배설물이 있는데 이 배설물이 요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한 산이기 때문에 뭐 철이나 아니면 그 심지어 뭐 이런 시멘트나 이런 것도 부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 싫어지죠. 배설물 외에도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집비둘기가 옮길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200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집비둘기가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는 총 7가지.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밝혔듯 우리나라 비둘기의 질병 전염 가능성은 심각하게 과장하거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데요. 그런 면에서 유해 야생동물 지정은 예방 차원에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병원균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다만 면역력이 좀 극히 낮은 노인분들이라던가 어린이들이 가장 좀 취약한 계층이고 일반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렇게 감염이 된다거나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질병 위험 노출에 있어서 예방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없으니까 직접 접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방에는 우리가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공포의 대상인 AI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미검출 도장을 받았습니다. 비둘기랑 그러니까 참새목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은 또 AI에 대해서 조금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이상으로 조금 더 안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억울한 건 같은 유해 야생동물이라도 저희만 더 홀대하는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까치는 착한 새 같아요. 비둘기는 일단 그냥 밖에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버린 거 주워 먹고 막 되게 지저분한 이미지가 좀 있어서. 까치는 느낌이 뭔가 좋은 느낌이 상징이 좋은 상징. 둘 다 유해 조소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미지도 비둘기는 좀 지저분하고 막 차도 안 피하고. 근데 까치는 사람 옆에도 잘 안 오고 잘 날아가고 지저분한 느낌이 없는 거. 근데 왜 그런 인식이 생겼느냐 그러면 한국이 국가 안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에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국가 안보보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유해 조소가 되고 비둘기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면 동물에 대한 인식들도 바뀌는 거죠. 평화의 상징이던 집비둘기가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싫어하게 된 데에는 언론도 한몫을 했는데요. 비둘기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방송이 거의 없다는 건 심히 유감입니다. 비둘기 배설물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사람에게 병균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둘기가 이제 보도가 될 때 긍정적인 거는 잘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이제 부정적인 면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적인 기능이 드러나는 것만 보이는 환경으로 이제. 황조롱이 역시 아파트 실외기 주변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는데요. 저희에겐 허락되지 않는 동정심이 녀석들에게는 발휘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는 건데 이제 그 이유가 황조롱이 같은 경우에는 불쌍해서 애가 귀엽고 막 한데 애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엄마가 어디 가서 혹시나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어미가 없으면 얘네 죽을 텐데 걱정을 해서 이렇게 걷어서 신고를 한다면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너무 싫어서 얘네들이 너무 더러워지는 것 같고 어미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배설물을 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싫어서 치우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이곳에 신고된 자료만 봐도 둥지 철거로 미아가 된 새끼 비둘기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미아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 25마리의 집비둘기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아로 들어온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총 9마리가 지금 들어왔고요. 미아가 많다는 거는 둥지를 실외기나 어디 틀어가지고 좀 치워달라 이렇게 왔다고 봐도 되나요? 보통? 네, 보통 이제 미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공사 현장이나 그런 경우에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옮겨달라.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친 아이들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연락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골드 타임을 좀 많이 넘어서 그렇게 들어온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제 처지가 이리 되었는지 옛날이 그립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추억 돋게 하는 이 노래. 이때만 해도 제가 꽤 괜찮았죠? 그런 집을 지어요. 젊을 때는 그래 평화의 상징이고 정절의 상징이고 아주 예쁘게 보이고 또 비둘기는 부부가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참 좋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시내에 들어와서 이래 보니까 그 자연에서 자라는 그 뭡니까 자연 비둘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그런 걸 먹는 걸 보면은 조금 안 됐다, 가엽다. 사실 저희가 천덕꾸러기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하늘 위로 날던 비둘기 기억하시죠? 주최국의 금지로 자신감 넘친 대한민국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위해 약 3,000마리의 집비둘기가 수입됐다는데요. 이것이 개체수 증가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흰색 비둘기가 확 날아갈 때. 하지만 개막식을 준비하면서 비둘기를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당시 취재 당시에 어떤 관계자로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흰색 비둘기를 모아야 되는데 흰색 비둘기가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간들의 대형 행사를 위해 수입된 우리 조상님들. 이들은 88년 7월 잠실, 뚝섬,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 방사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청 옥상에서는 아침마다 모이를 주며 사육을 했습니다. 또 옥상 한 구석에 아파트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인간 세상의 행사를 위해 이용당하고 대책 없이 용도 폐기된 게 오늘의 집비둘기 문제의 핵심. 이쯤 되면 저의 변명, 이유 있는 항변 아닐까요? 물론 집비둘기의 개체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외국에서는 개체수 조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데요. 알을 제거하기도 하고 모이 주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모이 주는 사람에게 비난이 쏟아지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외롭고 마음 약한 어르신들은 자식처럼 저를 생각해 주는데요. 그 한 번 줬더니 또 달라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줬지 며칠. 버리면 아깝지 않은 게 쟤네들 내가 줬다니까. 줬는데 뭐라고 해. 주지 말라고. 남한테 피해 뭐를 줘. 어르신들 따뜻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제가 유혹에 약해 다시 고개를 디밀지 모르니 먹이 주기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비둘기는 목욕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조류 자체가 체외 기생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목욕도 자주 하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인간이 살아가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비둘기도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집비둘기 더럽다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 인간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외람된 말씀까지 보탭니다. 세상엔 참 특별한 사람도 많습니다. 번역가 김미진 씨는 지난 여름부터 다친 비둘기를 걷어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여기 있어요. 동물을 좋아하시는 빵집 사장님이 계시는데, 근데 빵집 앞에 차도에서 이제 어느 날 그 비둘기가 아마 차에 치였는지 차도에서 이렇게 날개를 늘어뜨리고 피를 흘리면서 차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를 비틀거리고 있는 걸 보셔서 이제 딱한 마음에 일단 주워는 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부리를 벌리고 주사기로 무릎에 앉혀놓고 다시 날기 어려울 거라고
동물병원에서도 고개를 내저었다는데요. 두 달 반 동안 깁스까지 했던 녀석. 미진 씨의 지극정성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새해 자태가 나오네요. 날아보자. 옳지 옳지. 그냥 아직은 동네 닭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비둘기 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줬어야 되는 거.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좀 더 좋은 방식으로 개체수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난달 말 광주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비둘기 돌보던 듬직한 청년 김엽 씨. 그 집 비둘기가 드디어 부화했답니다. 지금 한 이틀 절반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요일 날 부화를 했으니까 조금 지났죠, 시간이. 집에 들어오니까는 노트북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일로 와보라고 하시더니 부화했다고 찍혔다고 하고 막 보는데 나중에 알 껍데기 이렇게 버리고 새끼 이렇게 나와 있고 먹이 갖다 주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감격의 순간이죠. 그래요. 김엽 씨처럼 따뜻한 눈으로 보면 저희도 생명을 가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날도 추워지는데 따뜻한 눈길 한 번 정도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게 호의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살아있는 생명한테 너 죽어 뭐 그런 권리는 저한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이지만 얘네들한테도 자기네 집이잖아요. 지금까지 저 비둘기의 긴 넋돌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